한 주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를 경기 도민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뉴스 진행자 소영선입니다. 여기서 도시는 시티 도시가 아니고요. 경기도의 시각이라고 하는 뜻의 도시입니다. 자, 이상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살펴볼 뉴스 뭔가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장마와 산사태입니다. 예. 이번 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평과 안성 같은 경기 동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죠. 예. 근데 피해 지역을 살펴보니까 바위와 흙이 주택을 덮치면서 외벽이 파손되고 또 각종 잔해물이 쌓이면서 일반 수해보다 복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평에서는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지 산림청이 산사태 위기경보를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또 지금 경기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로 올려진 상태입니다. 예. 근데 걱정인 것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예정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예, 피해가 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피를 권고했고 또 피해 복구를 위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 대상은 아무래도 이제 산이 많은 지역이겠죠.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이더라고요. 네, 당연히 산이 많은 곳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2,200여 곳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5번째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뭔가요? 산을 깎고 개발하면 당연히 산사태 위험이 커지겠죠. 예. 이렇게 산사태 위험을 높이는 산지 전용 면적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큽니다. 산지 전용 면적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쓴다는 뜻의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산지로만 전문적으로 쓴다 이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기도는 2018년 기준으로 산지 전용 건수가 8,700여 건이고 면적은 2,00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산지 전용 건수로 두 번째로 많은 전남이 3,500여 건인 것을 보면 예.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가평 수해 현장을 찾은 이재명 지사는 산지 전용을 허가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산사태 가운데서는 2011년도쯤 될 텐데 그때도 이제 국지성 호우가 내렸는데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아파트까지 덮치는 그런 큰 피해가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 이후로 대책이 뭔가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없네. 뭐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피해가 계속 나오네요. 일단 산사태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발생 자체를 막기는 힘듭니다. 예. 결국 이제 발생 이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대표적인 대책 방안이 토사를 막는 사방댐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게 다시 좀 기억이 나는데 우면산 사태 때도 뭐 사방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계속해서 나오는 대책인데요. 예. 그런데 산림청의 올해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을 살펴보니까 사방 사업 예산 규모가 3년 동안 이제 1,3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든 것이죠. 예. 이번 산사태로 사방댐 건설 등을 이제 논하는 것을 보니까 예. 사후 약방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또 이제 산림청은 올해 6월까지 산사태 취약 지역에 주민 대피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대대적인 주민 대피 권고가 산사태 피해 이후에 이뤄졌거든요. 예. 그래서 대피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방 사업 예산 규모는 줄고 산사태 피해가 있을 때마다 사방댐 얘기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은 줄었고 또 대피 체계는 산사태 피해 이후에 작동했다. 예. 피해 입은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대책이었네요. 네. 이번에 이제 그 경기도가 합동조사반 운영해가지고 복구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복구도 서둘러야 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근본적인 예방책도 좀 제대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죠. 피해 지역에 사시는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 기자들이 뭐 이상호 기자 같은 분들이 이제 현장 목소리 담아가지고 바로바로 보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빨리 이 지상파 라디오를 다시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산간 지역에 사시는 도민 여러분은 이제 재난 정보를 좀 수시로 확인해서 막을 수 있는 피해는 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다른 소식 뭐가 있을까요?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대상 지역에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라고 한다면은 그 청사 단지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큰 운동장 같은 곳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앞에 있는 큰 잔디밭과 축구장이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과천시가 이제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 김종천 과천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청사 앞에 천막 집무실을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예. 김 시장은 정부 계획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천막 집무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매주 수요일에 과천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이제 거기에서 천막 치고 시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는 과천시장의 천막 집무실이 설치가 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 시장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 과천지구에 3기 신도시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을 때도 동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왜 천막까지 치면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까? 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주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 광화문 광장, 여의도 공원, 뉴욕의 맨하튼 공원 이런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어떨까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반대하겠지만 나중에 예. 결국 거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예. 나중에는 결국 이제 삶의 질이 좋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천 유휴부지가 이를테면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과천 정부청사 앞에는 있는 그 유휴부지가 약 9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크기인데요. 예. 여기에 광장, 잔디밭, 축구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예. 아파트와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과천에서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소중한 공간인데요. 예. 매년 9월이면 열리는 과천 축제의 중심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곳에 4,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거죠. 예. 이제 과천시는 유휴부지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계속 보존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비어 있는 땅도 쓰임새가 있으니 무리해서 채우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백을 없애지 말아달라. 도화지에 여백 없이 그림 다 채워놓으면 그게 무슨 그림이냐. 숨 쉴 틈을 좀 남겨달라 네. 이거죠. 네. 여백 좀 있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뭐 과천뿐만이 아니라 이게 노원과 마포에서도 이제 반대 의견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뭐 집 부족하다, 집값 올라간다,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 어디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냐?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는 서울 주택 공급의 문제인 게 핵심입니다. 예. 서울에 주택을 지을 공간이 부족하니 경기도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과천 시민들은 정도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에는 조만간 완공되는 아파트까지 합치면 16,000세대 정도가 들어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공공임대 아파트와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기존의 세대수에 버금가는 주택이 새로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한정된 공간에 경제나 생활 인프라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만 늘어나면 교통, 교육 등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경기도의 다른 신도시에서 수차례 봐왔던 문제입니다. 예. 예. 이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과천시인데 휴식 공간마저 주택 부지로 사용하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비슷한 얘기가 고향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이제 사실 3기 신도시 뭐 고향에도 짓겠다 했는데 고향에서도 큰 반대가 이런 이유로 나왔었죠. 기존 신도시 지역에도 인프라가 부족한데 또 집만 짓겠다는 거냐? 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제 경기도를 이 서울을 위한 주택 공급처로만 바라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예.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유현준 교수 같은 이제 건축이나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서울을 고밀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예. 뭐 그런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며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예. 경기도의 주택을 폭발적으로 늘리기보다는 과밀화 해소에 힘쓰는 게 논리적으로도 좀 맞아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저희가 듣는 뉴스 가운데 하나는 시골 지역에 집이 남아돈다라고 하는 거, 또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이 아니어도 대한민국에 살기 좋은 곳이 좀 많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야, 경기도 시각으로 본다더니 뭐 다른 지역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수도권의 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 비만인 사람한테 살 빼라고 해야지 자꾸 빵 더 먹게 하는 게 이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사람 몸으로 치면 이제 팔다리 썩어 나는데 가슴 근육만 키워가지고 될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 지역의 산사태 피해와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경기도 입장에서 좀 바라봤는데 앞으로도 경기도의 시각으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뉴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